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원수경 앵커 그리고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글로벌 마감 시황입니다.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됐지만 시장은 흔들렸습니다. 이 뉴욕 증시의 3대 지수 모두 다 장중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오가면서 큰 폭의 진동을 보여줬는데요. 마감한 방향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먼저 3대 지수의 종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어제장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는 올랐습니다. 하지만 움직임 폭은 모두 다 보합권에 머무르면서 다우존스와 S&P 500은 0.3% 정도 하락, 나스닥은 0.1% 정도의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그럼 다우존스 지수부터 어제장 자세한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횡보세를 연출하다가 금리 동결 결정이 난 직후에는 거의 1%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을 기다리면서 다시금 상승 탄력이 약해졌고요. 결국에는 하락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가장 큰 배경은 물가였습니다. 이 유가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유가가 아무리 일회성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또 최근 확대된 미 증시의 변동성도 중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연준이 이번에는 비록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10월과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시장의 불확실성도 계속해서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2분기 경상수지는 1,097억 적자를 기록하면서 예상보다는 적자폭을 줄였고요. 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주택지표는 2개월 연속의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도 장중 흔들림이 컸습니다. 역시 금리 동결 발표 직후에 강했다가 무너졌는데요. 이때는 2,000선 넘어서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0.26% 밀리면서 결국에는 1,990선에 턱걸이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3대 지수 중에 유일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하지만 역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고점에서는 많이 내려온 상태로 어제장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폭은 0.1%로 크지 않았고요. 4,893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그나마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바이오테크 종목 때문이었는데요. 바이오테크 ETF는 어제장에서도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뉴욕 증시에 대해서 외신들은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 FOMC 회의 결과 발표에 모든 관심이 곤두세어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금리는 동결됐지만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뒀습니다. 자세한 소식 뉴욕타임즈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Fed leaves interest rates unchanged. 현지 시간으로 어제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연준은 9월 회의가 끝나고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 기금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지만 이 금리 동결이 결정이 되게 된 것인데요. 또한 성명에서 연준은 이 최근 나타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 압박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더욱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안정적이라면서도 해외 전개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단 한 명의 위원만이 이 결정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왔는데요. 따라서 이제 올해 회의는 10월과 12월 두 번이 남아 있습니다. 연준은 이 연내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는데요.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은 최근 이와 같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만약 10월에 금리를 인상한다면 원래 예정되어 있지 않지만 회의 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대두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연준 관계자들의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를 보면 올 연말 금리 인상을 예상한 위원들은 15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들었는데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더 느리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 발언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이날 이 블룸버그와 인터뷰한 다이앤 스왕크 매시로 파이낸셜 이코노미스트는 연준 정책자들 가운데 2명이 첫 금리 인상 예상 시기를 2016년으로 변경한 사실이 주목된다면서 금리 인상은 느리게 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조세 블레이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 이코노미스트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높은 가운데 이번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이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는 엇갈리면서 증시 흐름에 도움을 주지는 못했는데요. 먼저 미국의 주택 착공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US housing starts fall 3% in August.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 8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전달보다 3%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세부 항목들을 살펴보면 단독주택과 이 다가구 주택 모두 착공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이 주택 착공 건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독주택 착공 건수가 3% 감소했는데요. 다가구 주택 착공 건수 역시 3% 감소하면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부정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시장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실제로 함께 발표된 이 향후 주택시장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건설 허가 건수는 연간 환산 기준 117만 건을 기록하면서 전달보다 3.5% 늘었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비록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5개월 연속 100만 건을 웃돌았고 또 전반적으로는 주택시장 회복세가 완연한 만큼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을 살펴봤고요. 그에 앞서 또 지수별 흐름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 어떻게 됐는지 종목별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종목에 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을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원수경 앵커 그리고 우성문 기자 계속해서 전해 주시죠. 네, 종목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지수에서도 짐작을 하셨겠지만 어제 종목들도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다우존스 지수가 잘 나가면서 블루칩 중심의 강세가 나타났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블루칩들도 절반은 상승, 절반은 하락을 했습니다. 우선 다우존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종목을 보면은요. 올랐던 종목이 11개, 내렸던 종목이 19개였습니다. 내린 종목이 조금 더 많았는데요. 오른 종목부터 보면은 유나이티드 헬스와 화이자 같은 헬스케어 섹터가 그나마 강세를 보였고요. 코카콜라 같은 소비재 쪽에서도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정유주도 동반 상승세 보였습니다. 반면에 JP모건을 필두로 금융주는 동반 약세가 나타났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IT주도 함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캐터필러와 버라이즌 같은 종목들도 2%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의 업종들도 절반은 상승, 절반은 하락했습니다. 올랐던 쪽부터 보면은요, 먼저 유틸리티 쪽에서 1.4% 정도의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헬스케어와 소비재 섹터에서도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장 크게 내린 쪽은 금융주였습니다. 역시 1.4% 정도의 낙폭을 기록했고요. 기술과 산업 섹터에서도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장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라클이 실적 발표하면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2분기 순이익이 21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줄었고요. 매출액도 17% 감소하면서 예상을 밑돌았다고 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쪽에서 매출이 부진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어제장에서 이 소식에 주가 4% 밀리면서 주당 36.7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케이블 TV 업체 케이블비전은 프랑스 업체에 피인수된다는 소식에 급등세 연출했습니다. 프랑스의 통신업체 알티스가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인수 가격은 17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날 나와가지고 전날 시간의 거래에서 이 케이블비전이 16%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어제장에서도 거의 14%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32.51달러 기록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특징주에 대한 자세한 외신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수합병 소식인데요. 이 프랑스의 통신회사인 알티스가 미국의 케이블 회사인 케이블비전을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케이블비전의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USA Today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ltice to buy Cablevision for $17.7 billion to expand in the US.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투데이에 따르면 알티스는 케이블 비전을 177억 달러, 주당 34달러 90센트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인수가는 이 전날 케이블 비전의 주가에 종가의 22%의 프리미엄을 붙여주는 것인데요. 좀 더 정확한 이 인수안을 살펴보시면 100억 달러는 현금으로 거래가 되고요. 또한 여기에 케이블 비전의 77억 달러 부채가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이번 인수는 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케이블 비전은 지난 2분기 미국 내에서 260만 명의 가입자 수를 가지고 있는 네 번째로 큰 케이블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수가 완료되면 합쳐진 회사는 미국 시장에서 네 번째로 큰 케이블 회사로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 알티스는 미국의 통신 케이블 업체들을 속속 인수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존재감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도 미국의 케이블 업체인 서든링크를 91억 달러에 인수했었는데요. 이번 인수에 대해서 알티스의 회장인 덱스터 고웨이는 우리는 미국 시장 중 가장 매력있고 풍부한 곳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이번 인수로 큰 시너지 효과와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케이블 비전의 주가는 13.88%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은 실적 공개한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인데요. 강달러의 영향으로 이날 부진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5% 가까이 빠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Oracle reports decline in profit.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오라클은 8월 31일로 끝난 회계연도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도 훌륭하지 못했는데요. 이 기간 매출은 2%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오라클 측은 이 환율의 영향이 컸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환율의 영향을 제외하면 매출이 7%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달러 강세를 제외해도 전통적인 사업 영역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감소했는데요. 반면 클라우딩 컴퓨팅 소프트웨어 매출은 34% 증가했지만 전문가 예상치 35% 증가에는 못 미쳤습니다. 최근 소프트웨어 업계는 이 CD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팔던 것을 매달 사용료를 내고 클라우딩 컴퓨팅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라클 역시 적극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지만 이 부분 매출 증가세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판매 부진을 상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오라클의 주가는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종목별 주요 소식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수경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유럽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장 유럽 증시는 미국 FOMC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마감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혼조세 보였는데요. 자세한 종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영국 지수입니다. 영국의 FTSE 100 지수는 0.68%의 하락세 보이면서 6,186.99에 마감을 했고요.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올랐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는 0.02% 오르면서 거의 전날과 같은 수준 유지했고 프랑스의 까크 40 지수는 0.2% 상승하면서 4,655.14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상품시장에서는 이 미국의 금리 동결의 영향이 크지 않았습니다. 유가가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인 건데요. WTI 가격은 0.5% 내리면서 배럴당 46.90달러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금값이 달러 약세 영향으로 1% 넘게 올랐는데요. 온스당 1131.20달러 기록했고요. 옥수수 가격은 1.62%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0.88% 밀리면서 621.05포인트를 기록했고요. 빅스 지수가 어제장에서 한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단기적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인데요. 어제장에서 0.98% 내려왔고요. 21.14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BDI입니다. 전 세계 물동량을 가늠할 수 있는 지수인데요. 어제 69포인트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지금 BDI 지수는 883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틀 연속 10원 정도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10원이 내려가면서 1165.9원에 마감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거의 1% 가까운 약세 보였습니다. 94.49선 기록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의 금리는 0.11% 하락하면서 2.19%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토마토 원쇼 1부 순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